임차인들에게 관심사로 대두됐으나 어느새 고민거리가 된 뉴스테이. 올해 연말까지 16,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요. 현 정부의 핵심 주거 정책인 뉴스테이 도입이 첫 돌을 맞았으나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한문도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중산층의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예, 뉴스테이가 뭐 중산층의 리스크가 크지 않나, 또 뭐 갭 투자 이런 표현들이 좀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뉴스테이는 이제 주택도시기금이죠.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불렀고, 그렇죠. 이 기금이 전체 사업비에 적은 곳은 한 60%, 많은 곳은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의 이제 보증금이 있겠죠. 그걸 합하다 보면 실제 사업 시행자인 뭐 리츠 회사들이 또 투입되는 비용은 최소 12%에서 한 30% 선이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정부의 국민주택도시기금을 합하면 그 비용이 뭐 60에서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투자나 뭐 갭 이런 표현들을 안 쓰더라도 일단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세입자들이 8년 후 입주 시점 시세대로라면은 저가 분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임대 아파트가 분양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예. 뉴스테이는 사실 분양전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그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이 발표할 때 그 문구에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 중산층의 주거 혁신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결정적인 규제 사항들 중에서 8가지 중에서 다 풀고 딱 2가지만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2가지가 뭐냐면 8년 의무 기간하고요. 임대료 5% 인상 제한입니다. 요거 2개는 다 풀어놔가지고 분양 전환과 일단 관계가 없는 것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 예전에 어떤 5년이나 10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시세와 최초 분양가의 어떤 평균 가격이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수익을 갖다가 시행자도 가져가고 임차인도 가질 수가 있었지만, 그래서 분양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금 법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만작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엊그제 11월 15일인가요? 네. 국토부에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왜 나라 돈을 투입해가지고 대부분을 써서 쓰는 공공의 형태인데 분양 전환을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일단 살짝 어떤 운을 띄웠습니다. 분양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사업자 자율이다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단 하나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린다라면 10년 공공임대든 5년 공공임대든 분양 전환의 그 조건 중에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해서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갖다가 임차인도 좋아하고 시행자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10년이지만 5년 뒤에서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묘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나라 돈이 투입돼 가지고 그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기업이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료 못 올립니다. 일단 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풀었지만 임대료 인상 제한 항목은 살려놨어요. 이것이 이제 기업들이 너무 이제 잘못된 어떤 정책을 쓰다 보면은 잘못된 그 운영 방식이 가지고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또 나라도 욕을 먹겠죠. 이상한 정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나마 1년 내 매년이에요. 2년이 아니라 계약 기간은 2년마다 하는데 매년 5%예요. 그래서 속지 마실 게 2년이면 10%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고, 임대료 이제 단점이 하나 있죠. 임대료의 폭등은 없겠죠. 물론 그렇죠. 5%니까 폭등은 없지만 이게 이제 묘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부동산이 좀 연착륙을 해가지고 하방 압력을 받다 보면 임대료 시세가 좀 내려갈 수가 있죠. 뉴스테이가 공급이 많이 되면 당연히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반에서 적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임대료가 인하 요인을 발생하니까 임대료가 인하가 될 겁니다. 그럼 시세가 인하가 되는데 그러면 뉴스테이도는 임대료를 내려줄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8년 살던 분이 여기를 임차인의 어떤 코걸이죠. 8년 살던 분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직장 문제가 있는데 임대료 뭐 5만 원, 10만 원 차이가 난다고 좀 비싸다고 이사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사비에서 또 상충이 되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임대료 그냥 5% 올리겠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도 정부에서 좀 손을 대야 되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뉴스테이 이대로 추진해도 문제도 없는 건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급량을 늘려서 어떤 뭐 공공임대도 뭐 기업 특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전체적인 균형 가격이 이제 인하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 안정성을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미비점, 그 기업들이 뭐 독점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하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계속 추진해도 문제는 없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정권이 이제 조금씩 또 바뀌잖아요. 요즘 뭐 시국이 어지러운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제 생각에 역대 보면은 이제 지금의 여당 쪽하고 지금의 야당 쪽을 보면 야당 쪽은 임대 정책을 좀 확장하고 추진하는 추세였고 여당 쪽은 좀 기득권이나 좀 건설업체 쪽을 위하는 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뀜에 따라서 이 뉴스테이 정책도 분명히 손질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주택도시기금 부실화 가능성은 따로 없을까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게 이제 주택 도시기금의 어떤 형성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택복권 우리가 사는 주택복권하고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신 주택종합저축 있지 않습니까? 그 청약금으로 이게 재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것이 한 50에서 60%가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큰일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이걸 최대한 이제 보완하고 이제 완화하고 이제 좀 보충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익형 수익형 모기지론을 갖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내놨었어요. 물론 크게 성공 못했지만 그거의 금리가 1%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택 청약자들한테 주는 그 이자율은 2% 선이거든요. 1%의 갭이 생기죠. 지금은 뭐 갭이 좀 큰 차이가 없어서 문제가 없겠지만 좀 FOMC 얼마 전 며칠 전 회의에서 어젠가 그제 발표한 것 같아요. 12월 14일이나 15일경에 금리를 또 0.25bp 정도 올린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세 번째 올리는데 한 번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있던 이 인상 요인이 좀 압력이 오니까 금리가 오를 때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만큼 재정 손실이 일어나죠. 이자만큼 갭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누구나 뭐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 예측이 가능하고요. 201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조원의 조달 금리가 2.58%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뉴스테이도 그렇고 뭐 생애 최초도 그렇고 나가는 돈의 금리는 2%나 1.5%가 많아요. 그럼 그 갭을 누가 메꿔야 돼요? 적자죠, 적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뭐 시기열화해서 10년을 봤을 때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견제나 감시나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소득층을 위한 상품, 그러니까 중산층을 위한 게 아니라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누구나 알고 있죠. 사실 뭐 이게 네네.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국민주택도시기금입니다. 원래 네네. 국민주택기금인데 국민주택기금을 왜 모았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복권, 청약저축 일단 무주택자하고 취약자 계층을 위한 거예요. 네. 무주택자하고 취약자 계층이 주택의 주거 안정이 되면 자기가 모으는 돈을 갖다가 저축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민간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최소 8%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 30몇 %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5%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이거 10년째. 이게 문제가 있죠. 그나마 이게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100만 원, 150만 원 정책을 써가지고 이게 5%, 6%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네요. 그게 지금 진도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요번에 2015년도에 갑자기 급작하게 서승환 장관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던지면서 중산층의 주거혁신이라는 말을 던졌어요. 전세난으로 인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웃기는 게 뭐냐면 전세난을 해결한다는데 전세가 아니에요. 뉴스테이가. 월세예요. 이게 국민을 데리고 좀 장난하는 듯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언론사들에서 우리 부동산 경제 TV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TV뿐만이 아니라 각 언론사에서 이 부분을 계속 조금 비판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중산층을 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 목적인 국민주택기금의 원래 목적이 무주택 서민층을 안정을 취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선순환 역할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기능이 없어지고 기업 특혜 쪽으로 일방적으로 돈이 가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그냥 여기 와서 살 수 있고 이런 묘한 조금 아이러니한 정책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늘어나서 전체 시장의 임대료 인하에는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이 이런 그 단점 말고 장점은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있는 거죠. 공급량이 늘어나가지고 뭐 그 과실을 국민주택기금의 과실을 정부가 갖던 우리 저 임차인이나 국민들이 취하던 기업이 취하던 두 번째 문제라고 칠 때 공급량이 늘어나면 부동산의 뭐 기본적인 이론에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더 많이 지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언젠가 가격이 내려가면 그런 문제들도 뭐 필요악적인 요소인데 잘 풀어주시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단점보다는 이런 기업 성향들을 볼 때 기업들이 뭐 자기들 챙기 바쁘지 국민을 위하는 성향이 좀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장점은 딱 그 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단점은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이제 국민들도 감시하고 또 우리 뭐 해설위원뿐이 아니라 언론사 이렇게 감시하다 보면 자꾸 좋은 제안을 하다 보면 자꾸 수정이 돼서 원래 의도에 맞는 지금의 어떤 좀 기업 편향적인 어떤 수익의 구조가 가는 것이 좀 바뀔 날을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견제나 감시가 좀 꼭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뉴스테이가 정부와 기업, 세입자 중에서 누구에게 더 유리한 걸까요? 누구에게 수준이 아니고 일단 기업이 100% 거의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유리한 게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 있죠. 임대주택 정책을 잘하고 있다. 그건 이제 포장입니다. 포장이고 실제 내용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누가 냈죠? 국민들이 냈잖아요. 국민들이 낸 게 60에서 80% 선인데 네. 사업비의 60에서 80%를 정부에서 그 돈으로 지원하고 임차 보증금까지 가세라면 최소 60에서 85%까지가 다 국민들의 돈이에요, 실제로. 국민의 돈이요. 그리고 10에서 15%, 20%를 사업 시행자라고 하시는 양반들이 투자한 거랍니다. 근데 모양은 이 양반들이 주인인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 수익이 거의 기업에 가지만 단 하나 말씀드려도 아까처럼 세입자가 좀 편하게 사는 거 8년 동안. 그러면 정부에서 사실은 다른 임대 아파트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서 뭐 4년 정도를 우리가 3년제 교육제잖아요. 그렇지. 4년 정도로 하면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이런 정책은 안 하고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모양은 좋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리한 건 기업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명분이 쓰니까 좀 면이 쓰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는 그냥 8년 오래 사는 거. 자기 돈으로 국민주택복권 사고 국민주택권 내가지고 그 돈으로 모은 돈인데 혜택은 저기 보고 나는 이상하게 내 돈인데 내가 혜택을 당연히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묘한 형태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차기 정권에서는 좀 이게 좀 수정돼야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습니다. 그 교수님 그러면 그 시장 안정과 사회 문제 뉴스테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이 뉴스테이라는 뜻은 좋잖아요. 뉴스테이. 예. 근데 이거의 핵심적인 것은 뭘까요? 재원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 아세요. 그 각 은행이나 뭐 캐피탈이든 리츠 이런 회사들에서 부동산 PF 프라이트 파이낸싱 자금을 지금 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시장의 어떤 흐름이. 이 경제 성장률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핵심 연령 구매 연령이 감소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PF 대출에 지금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건설 업체들하고 이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전매 제한 완화하고 청약제도 개선 완화하고 여러 가지 투기적 요소의 정책을 다 풀었잖아요. 그걸로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모든 분야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부동산만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왜곡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 제일 중요한 핵심 뭐냐 뉴스테이에 지금은 좀 힘들고 저갈지 몰라도 달콤한 과실을 갖다 기업에 주는 형태라서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8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들이 소지가 많아요. 원래 목적이 좀 사회 안정과 주거복지 안정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명분으로 해서 실제로 아까 8년인데 임대 의무 기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뒤에 임대주택법에 아주 맹점이면서 장점이기도 한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의무 기간 중에 2분의 1이 경과했을 때 임차인이 합의하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4년 지나면 또 분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양하면 지금 거기에 임차하고 있는 거주인들이 누구예요?
그중에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신당동에 만약에 집이 있어요. 예. 월세가 150이 나가는데 그럼 뉴스테이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해서 90% 든단 말이에요. 120이에요. 그럼 이거 세 놓고 일로 이사 가면 30만 원씩 갭 투자가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집에 살 일이 없어요. 무조건 뉴스테이를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원래 먼저 혜택을 볼 분들은 무주택자인데 유주택자들이 다 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뉴스테이가 청약률이 난리가 난 거죠. 뭐 거기 안 가면 바본 거죠. 다 넘어가야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유주택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어떤 맹점을 악용해가지고 4년 뒤에 분양을 한다. 그럼 누굴 먼저 주겠어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부터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인데.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그럼 유주택자가 집을 받아요.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 서민층을 위한 돈인데 그렇습니다. 아주 심하게 아주 이상하게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뭐 난장판의 분위기도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의 문제를 애초에 이걸 거꾸로 국민들에게 지금 저 사업자들한테 보장하는 게 5.5% 수익률이에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 돈 내고 국민 주택도시금 내고 그러면 임차보증금 내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그러면 국민들한테 자 여러분들 5.5% 수익률 보장할 테니 투자하실래요? 다 하죠. 사업자가 왜 필요해요? 그냥 시공만 맡겨도 됩니다. 이게 정부가 아주 잘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건설업체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문호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